문법 일요일은 뭐 할까요? 일요일은 이제 모르겠는 거. 아, 종정. 좀 쾌하죠, 얼굴이. 맞아. 이거 원래 그래. 아, 그래. 대부분들이 이제 복습 방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명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맥구라 지난 얘기는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주도 메가랜드의 자랑 1차 고득점 합격자분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으로 34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부동산 학개론 100점, 민법 77.5점을 받은 맹대준입니다. 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7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있는 강민지고요. 학개론 점수 97.5점 그리고 민법 82.5점으로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오. 일단 사전 정보를 좀 드리면 이제 두 분은 이제 34회에서 1차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 35회에서 저희 메가랜드에서 2차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1, 2차를 나누어서 공부하시는 분이고요. 1차에서 무려 강대준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학개론 100점, 민법 같은 경우는 77.5점의 고득점을 합격하셨고요. 우리 강민지님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아쉽게 한 문제. 나한테 욕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원래 동점인데요. 그러니까요. 97.5인데 둘 다 한 분은 모두 정답에 걸려가지고 맞아, 100점 맞아. 맞은 거예요. 원래는 같은 분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강민진이 같은 경우는 91.5점, 민법은 오히려 87.5점 이렇게 맞아서 평균은 더 합격하신 높아요. 분입니다. 처음 우리가 이제 이번 2부 코너에서는 이화 코너에서는 같이 얘기해볼 코너가 바로 우리 또 장안의 화제죠. 여기 사연 이슈. 사연 이슈. 자, 우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1월 달에는 항상 우리 뭐 다이어트, 금연 뭐 이런 시도를 하시죠. 굳은 다짐으로 다들 매번 실패하죠. 시작하죠. 근데 혹시 잘 유지하고는 계신지, 작심 삼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우리 맹대준님 같은 경우는 몇 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1차 같은 경우는 1월에 공부를 시작했고 2차는 11월 말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겠어. 그러면 작년 1월 달에 이제 1차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1차 합격하시고 바로 2차는 시작하신 거고요. 민지님은요? 저는 1차는 작년 2월에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2차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보기 전 10월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생초보 강의부터? 네. 아주 좋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 생초보 강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말해요. 이 생초보 강의를 뭐 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 강의를 제공하면서 이걸 사람들에게 뭐라고 안내를 해야 될까 고민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두 분들이 볼 때는 생초보 강의에 대한 부분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도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뭐 도움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지 됐었는지 허심탄회하게 좀 말을 들어보고 싶어서 민지 씨부터. 저는 일단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정 없으시면은 꼭 듣지 않고 스킵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전체적인 2차가 어떤 과목들인지 1차랑은 또 완전히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 다르죠. 네, 그런 큰 그림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준님 같은 경우는? 저도 일단 민지님 의견에 동의하고 시간이 없으면 스킵해도 되는데 일단 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이제 올해는 여러 교수님들이 생초보 과정을 강의하시기 때문에 강의를 직접 하나하나 들어보고 어떤 교수님이 나랑 잘 맞는지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성으로 발견하셨고. 그렇죠.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남의 의견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이 좀 들어보고 초이스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 맞는 강사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메가랜드에 있는 강사분들은 솔직히 다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하지 누구는 합격의 길로 안내하고 누구는 불합격길로 안내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남의 말 듣지 말고 생초보 강의 짧은 거니까 들어보고
초이스에서 픽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무리 없다. 수영 배우러 수영을 이제 하러 가시면 이제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준비 운동을 하거든요. 맞아. 뭐 음악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준비 운동을 하는데 생초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수영에 앞서서 준비 운동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1년 공부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갔다가는 갑자기 심장마비 걸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남들보다는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렇죠. 나한테는 그 남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만나봐야 살아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패할 수 있고. 나는 왜 이런 사랑을 시작했을까? 뭐 그 제목이 뭐였죠? 소설책을 읽게 되는 그런 불상사 농담이면 농담. 사랑합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네,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여기 코드가 재밌는데 한번 꽂히면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생초보 강의 활용해가 보시면 되고요. 자꾸 요즘에 1월달 들어서 이제 쌤 기본 이론 첫 강 들었는데요. 뭐 기초 이론 무슨 뭐 생초보 이론 들어야 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그걸 듣고 싶다는 게 아니죠. 안 듣고 싶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기본 이론 1월달 들어보다가 이해되시면 듣고 이해가 어려우시면 다시 소급해서 이제 기초 이론이나 생초보를 맞습니다.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줍니다. 뭐 강사 초이스 할 때는 생초보 이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운동 과정이니까요. 예. 그럼 오늘 사연 이슈 여러분들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마 이런 사연을 좀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사연이죠. 예, 첫 번째 사연은 우리 두 분이 이제 함께 고민을 들어보고 같이 경험담을 또 한번 얘기해 주는 것도 그쵸, 고득점자들의 경험담이니까 어디서도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살면서 100점을 만나겠습니까? 어디서 살면서 90점을 만나겠습니까? 나는 어제 잠을 못 잤다니까. 이들을 보려고 이들을 보려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좀 캥하죠 얼굴이. 맞아. 원래 그래. 아 그래. 원래 캥한데 더 캥하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여기 사연 이슈. 사연 첫 번째 사연은요. 맹대주님이 이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40대 사업가입니다. 이종우 쌤의 학개론 덕에 1차를 가뿐히 합격하고 이제는 2차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2차는 1차보다 공부량이 몇 배는 되고 공법은 진짜 백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시작부터 약간 겁이 납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1월부터 4과목 모두를 공부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연초에 어떤 과목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거 우리가 좀 전문이죠. 도와드립니다. 그렇죠. 1차를 이제 합격을 하셨고 이제 2차를 공부를 하시는데 1월입니다 지금. 조금은 이제 2차만 공부하시긴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공부량이 2배로 늘고 그다음에 난이도도 좀 높고 특히 공법의 난이도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일단 대주님은 어떻게 공부를 1월 달부터 어느 과목에 여기서 말하는 건 연초에 어떤 과목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느냐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연초에 어떤 과목에 주안점을 두고 있나요? 저는 항상 가장 어렵고 양이 많은 과목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차 때는 민법을 일단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2차인 지금은 공법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어서 공법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법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계셔요? 지금 생초보 입문 듣고 기초 이론 듣고 이제 기본 이론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도 안 밀렸네요. 바람직해. 나이스해. 수고하시. 스바라시한 그런 공부 방법을 택하고 계시네요, 진짜. 저희 메꾸라의 정책과 아무 관계 없는 이상권 개인의 발언임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민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는 어떤 부분, 네 과목이죠. 과목은 똑같으니까 네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좀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 저는 중개사법. 네. 보통 그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파가 이 초반부에 중개사법을 좀 초반부터 고득점을 만들자는 파와 어려운 공법을 좀 정복하자는 파로 나눠지던데 중개사법을 선택한 초반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가요? 1부 때 말씀드렸지만 중개사법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워낙 이제 조금하게 이제 함정을 파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외우려고 자주 말씀 중에 이제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 이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면 2차에서 배우는 총 법의 개수가 10개예요. 총 법이 10개인데 그중에서 부동산 공법의 법이 6개를 배워요. 6개. 그리고 중개사법은 2개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공법이 중개사법이 6배가 넘어요. 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공법이.
맞아요. 중개사는 왜 지문이 치사하냐? 법조문이 몇 개 안 되는데 네. 사실 문제를 내야 되니까 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공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법은 많아서 베이스를 먼저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법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중개사는 나중에 얼마든지 반복해 외울 수 있거든요. 네. 뒤에 가서도. 그러니까 지금 공법 베이스를 잡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 맹대준님 같은 경우는 초반부에 조금 원래 어렵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먼저 공부하는 스타일. 그래서 공부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거고 앞으로 이 두 분은 이제 제 생각에는 2차 과목도 고득점이 확실히 되거든요. 맞아요. 정말 바람직한 청년입니다. 정말 공법 100점 나오면 야, 와 대박이에요 진짜. 정말 젊었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저는요. 거울 같아 진짜. 가스라이팅 근데 민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일단 1차만 공부하시고 2차 시험을 쳐봤는데 나름 이제 중개사법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빨리 좀 극복하고 싶다. 같이 병행하세요. 나의 네 과목 중에서 중개사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걱정, 의심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요 사연자님한테 그리고 2차 과목에 대한 주안점이니까 한 1년 계획을 개략적으로 나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일단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차는 1차보다 과목이 많아요. 거의 뭐 한 과목 많지만 다르게 말하면 두 과목 많은 것 같은 거거든 거의. 그러다 보니까 한 과목 쫙 듣고 한 과목 쫙 듣고 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전주에 한 거 다음 주에 하고 같은 요일날 그러니까 공법이면 공법 데이 그는 금요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중개사법은 중개사법 데이 뭐 화요일 정해놓고 그 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6일 정도 시간표를 정해주신다면요? 저는 공법 이틀, 중개사 이틀, 그리고 공시세 하루씩. 이게 맞다고 보여져요. 일요일은 뭐 할까요? 일요일은 이제 모르겠는 거. 총정리. 일요일은 짜파게티인데. 일요일은 시간이 있으시면 짜파게티 먹으면서 먹으면서 부족한 과목 보충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틀 하루하루 그치, 짜파게티 그치. 이렇게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걸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공시세를 초반에 이 물어보신 질문자진처럼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도 안 듣고 막판에 공시세 때문에 망해요. 왜냐하면 공시세 막판에 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중개사 공부를 못 하게 돼요. 9월, 10월에 가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일 배분하고 공법 이틀, 중개사 이틀, 공시세 하루씩 배정해가지고 계속 1월부터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실패를 안 하거든요. 자, 정리하면 이제 지금부터 2차 공부하시는 분들 데이 정하시는 거 이틀 하루 그리고 짜파게티 데이 날 총정리하는 거 그렇게 2차 공부하시는 1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은 우리 강민지님, 우리 97.5점에 민법 82.5점 고득점자 강민지님이 사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연 이슈 두 번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사실 저는 21년은 1차를 합격하고 22년 2차를 준비했는데 결국 떨어졌습니다. 자스카. 직장 다니면서 꽤나 열심히 공부했지만 복습을 꾸준히 하지 못했던 게 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2년간 공부에 지쳐서 23년도엔 본의 아니게 안식년을 가졌고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메가랜드에 등록했는데요. 이번에도 직장을 다니면서 1차만 준비하자니 아쉬워 동차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강의 수강 후 가장 효과적인 복습 방법과 주말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분은 어느덧 4년이 됐네요. 그죠? 2021년에 1차 합격, 2022년에 2차 불합격. 2023년에는 쉬셨고요. 2023년에는 본의 아니게 쉬셨고 2024년에 이제 다시 1차만 준비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차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좀 불안하고 겁나는 거죠. 그죠? 본인이 페인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복습을 꾸준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페인이었던 것 같다. 특히 2차에서.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복습 방법과 주말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에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민지님이 한번 이분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조언을 좀 주신다면 강의 수강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이런 이제 강의 자료 띄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꼭 캡처를 해서 그거는 수시로 보는 게 그런 복습 방법이 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1시간 정도 수업을 했을 때 캡처가 보통 이제 본인 공부 기준으로는 몇 장 정도가 나오나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많이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와, 대여섯 장. 그것도 대단하네. 어떻게 대여섯 장이 많은데?
하루 강의에 한 번 한 강의에 네, 5장. 네. 그럼 5장을 그날 그 미션을 그럼, 정해서 네. 그러면 2강 정도 듣는다면 한 10개 정도? 네. 12개 정도 되겠네요. 네. 그죠? 그럼 캡처 부분을 하루의 복습 미션처럼 그렇게 시작하신 거죠. 그죠? 예. 네. 그 보통 안 외워지 결국에 안 외워지는 건 어떻게 하죠? 버려야죠. 그 버려도 되긴 한데. 그것도 중요해. 버리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근데 좀 약간 됐다 싶으면 일단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안 되는 것들은 그 하트. 하트. 네, 하트 찍어놓고 아. 그 선호하는 그 사진만 들어가서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여기서 말하는 하트라는 건 이제 중요 표시를 한 다음에 네. 결국 중요도가 남아 있는 것들은 한 번 더. 네. 어쨌든 반복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그죠? 네. 강의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수업하다가 요거 캡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을 아마 저한테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네. 캡처하는 습관을 들여서 그날 미션을 갖다가 그날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도저히 안 외워지는 것들은 한 번 더 중요 표시를 한 다음에 결국 외워질 때까지 한번 반복을 하신다라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요것도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이제 아까 음. 그 대주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대부분들이 이제 복습 방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했던 빈칸 노트 있잖아요. 과목마다 이제 2달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강사들이 그걸 드려요. 일일학습으로 매주마다. 그럼 이게 8장이 있단 말이죠. 8장 갖다 빈칸 노트를 채워가지고 매주마다 한 번 더 돌려준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습 방법에 대한 부분을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한다는 건 아주 옛날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배운 거는 그날이 가장 많이 하는 날이에요.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가장 많이 하는 날이야, 그날이. 그러니까 자기 모르는 건 뭐야? 가장 오래전 배웠던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험 날은 다 봐야 되잖아, 그거를. 네. 그러니까 8장에 대한 부분 복습 노트를 그 공부 시간 복습을 할 때 1시간 정도씩 다 읽어주는 거죠. 빵과 메꿔진 상태에서. 맞습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많이 아는 날. 그 노래가 뭐지? 만들어내시는 거. 지금 종호 작곡한 것 같아요. 의욕이 앞섰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노래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결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법 다 맞습니다. 있고요. 이사 다 있어요, 거의 다.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마다. 맹대주님도 이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본인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4년차 1차 합격 경험도 있으시고 4년차 공부하시는 수험생 복습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하신다면? 이미 앞에 성공 교수님께서 사실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한 번 더 하셔도 네네.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이종우 교수님도 그렇고 성공 교수님도 그렇고 항상 강의 끝날 때 빈칸 노트 봐라 아니면 그 지문 읽는 거 풀 지문으로 다 한 번씩 꼭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든 생각은 그냥 교수님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맞아요. 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 말을 잘 듣자. 그 말이 제일 맞는 말이에요. 두 분자가 고득점자지만 약간 이제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차이점이 느껴지는 건 이제 우리 민지님 같은 경우는 교재에 좀 중점을 두셨던 분 같고, 그다음에 대주님 같은 경우는 약간 교환,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교수님들이 나가는 자료에서 좀 더 이렇게 주안점을 두셨던 분 같아요. 근데 두 분의 공통점 뭐냐면 일단 스마트폰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활용해서 공부 좀 하셨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유로워지죠, 그죠? 네. 이게 네. 종이를 꼭 들고 다닐 필요가 맞아요. 없으니까. 그죠?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그렇죠. 맞아. 포터블? 맞아. 포터블 그런 어떤 자료들을 많이 좀 이렇게 활용하신 게 아닌가. 그게 자투리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참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합격하는 게 목적인 거지 공부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머리 아파요. 다만 합격하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본인 감을 확대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거를 공부 자체에 맹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무목적인 바람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합격이 목적인 거죠. 그리고 주말, 이분은 이제 주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나는 주말에 쉬었으면 쉬었다. 아니면 뭐 쉬는 것도 중요해요. 주말에 어떻게 했다. 요건 대주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주말을 어떻게 활용하셨을까요? 저는 오히려 직장인이다 보니까 주말이 조금 자유로운 편이어서 주말에 공부를 조금 많이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일반 평일에 한 2배 정도? 네, 맞습니다. 2배 정도? 보통
평일에는 이제 인강을 뭐 2개 뭐 이 정도로 들었는데 주말에는 꼭 하루에 4개 이상씩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뿌듯해. 맞아요. 뭔가 좀 끝낸 느낌 들고 네, 맞아요. 나를 칭찬하고 싶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가야 돼요. 사실은 그런 느낌으로. 칭찬합니다 진짜. 정말 아주 그 건장한 가장이 될 것 같아요. 건실한. 건실한. 건장한 거냐? 이게 운동을 그건 이제 벌크를 좀 더 해야 돼. 3대 500 정도는 하고. 아들도 많이 낳고 이제. 예, 건실. 건장의 아들을 낳지 사람아. 그러니까. 근데 건실한 가정이 될 것 같고. 민지님은 주말은 또 애들 때문에 또 그쪽 약간 네. 대주님이랑 약간 상황이 달랐을 것 같은데. 예. 네. 더 바쁘지 뭐, 그래서- 주말은. 맞아요. 그죠. 주말이 또 애들한테 손이 더 많이 가고 그래서 사실 주말에 더 특별하게 공부를 하지는 못했고 주말도 꼭 하루 2시간씩만 하자. 그리고 주말에 막 오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버페이스하면 오히려. 네, 그 그냥 육아맘들은 페이스를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주말 더 힘들어. 맞아요. 신랑들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이게 손 닿지 않는 번역이 많거든. 맞아요. 신랑들이.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눈앞에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공부할 때는? 에? 눈앞에서 없어지는 게. 모두 잠든 후에. 예,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공부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하면은 이게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알게 해야 돼. 전 이 말도 많이 해요. 네. 공부할 때 모든 사람에게 나의 공부 사실을 알려라.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알리지 않으면요 부담이 없어져요. 그게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사실 막 알리기가 쉽지 음. 않은 것 직장에서 공부 눈치 보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 그럼 두 번째 사연은요.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일단 예빈님이 주신 팁은 이제 캡처, 교재 캡처를 좀 많이 활용하셔서 미션으로 좀 잡아보자. 그다음에 맹대준님 같은 경우는 한결같습니다. 이제 우리 빈칸 노트라든지 교환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반복하는, 맞아. 특히 전범위 반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 주셨고요. 주말은 그러니까 지금 뭐 물리적으로 허락만 한다면 평일에 한 2배 정도 학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민지님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 유지, 짜파게티 먹으면서 페이스 유지를 이제 해주시는데 참 맛있어. 맛있어요. 살쪄.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짜파게티가 나왔던 영화가 있거든. 그 정재영 정정이 무인도에 갇혀. 김치 표류기. 맞다. 김치 표류기. 그걸 보면 항상 2개일 거예요. 왜 이렇게 재배를 하잖아, 그지? 하나 아쉬워. 뭐가요? 한 개로 한 개만 아쉬워요. 아쉬워요. 2개 좀 많고. 김치랑 같이 먹어야 돼. 김치. 그리고 안심 있잖아. 안심 잘라가지고 구워서. 거기서 먹는 거. 그러니까. 딱 맛있잖아. 짜파게티는 안심과 함께 김치 포르기를 보면서 끓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생충과도 괜찮지 뭐. 기생충도 괜찮죠. 그렇지. 사연 3번째 우리 이상곤 교수님이 한번 네. 직접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연 이슈 3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부터 공부 시작한 50대 초보 수험생입니다. 친구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왕 하는 거 1, 2차를 함께 준비하고픈 욕심이 나요. 동차로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우선 생초보 입문 강의부터 듣고 있는데 공부해야 할 과목은 많은데 벌써 기본 이론 강의가 올라오고 있어서 언제 다 듣나 하는 막막함이 생겼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모든 게 생소한데 애석함의 공부 시간은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은지 현재 올라오고 있는 기본 이론 강의부터 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일단 맹대준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시기는 1월, 그 기본 이론 과정이 벌써 뭐 짧게는 2주차 지났죠. 8강 정도, 어떤 과목에 따라서는 뭐 12강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8강에서 12강 올라온 상황에서 기본 이론 새로운 강의를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생초보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그걸 듣고 이후에 듣는 게 맞는지 어떻게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사람이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베이스가 아예 없다고 판단되면 저는 생초보 과정부터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기본 이론 들으면 기본서도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생초보 이론이나 기초 이론 때는 되게
배경이나 이런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서 맞아. 그걸 저는 듣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급하다 돌아가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들겨 보고 아 이게 맞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건 1월이니까 시간이 많이 없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조급할 필요는 그렇죠. 없는데. 우리 뭐 오늘 우리 부로 시험 날짜가 10월 지금 6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87일 남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꽤 많은 시간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다 보면은 우리 정규 커리큘럼 중에서 하나만 뺀다면은 한 7, 8월 정도? 그때 예상 문제 과정은 좀 패스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은 좀 그 전에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흘러가도 안 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초보부터 들으시면서 베이스를 깔아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까 주말 그 활용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 2월 기본 이론이 개강을 했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시면 들으시고 먼저 생초보 무시하고 들으시고 주말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생초보는 그러니까 예컨대 도움은 되지만 필수적인 강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면 왔다 갔다 출퇴근할 때 뭐 아니면 자기 전에 그냥 귀에 꽂아놓고 아니면 생초보가 너무 오래전 거라 너무 힘드시면 기초이론 11, 12 거 그 맞아요. 7주짜리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방법이 그 기초이론 11, 12월 달 1주차를 듣고 나서 이제 1월 달 걸 듣는 거죠. 그러면 훨씬 잘 들려요. 네. 근데 문제는 시간이 문제예요. 다 들으려면 7시간 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민지님은 추천한다면 이 6과목을 동시에 준비하는 초보 50대 수험생한테 어떤 그 시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50대니까 좀 아무래도 좀 인지 능력 같은 거는 젊진 않으니까 좀 다르긴 해요. 네. 저도 기초 이론부터는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11, 12월 거? 네. 그리고 이제 듣다 보면은 본인이 조금 괜찮은 과목이 있고 부족한 과목이 있는데 그렇죠. 부족한 생기죠. 그치, 과목은 조절을 해야지. 생초보로 다시 돌아가도 그치, 아, 그치. 그렇지. 그런 이제 유동성 있는 네. 유두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융통성이라고 하는 게 유두리. 유두리는 이제 일본 말이라고? 예. 그래? 예, 유도 일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도리 데스네. 일본 말인가? 일본 말입니다. 네. 융통성 같은 거 발휘해서.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또 그 시간표 요정이 우리 이분한테 시간 배분 그냥 학원 시간표를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본인이 그 뭐라 그러지 듣는 수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수님들의 수업이 업로드 되어지는 날짜가 있어요. 거기 맞춰가지고 월화수목금도 시간표를 짜야 돼요. 그죠? 특히 동차는 철저하게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만 빠져도 이빨이 그쵸, 빠져도 그쵸. 이가 빠져도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은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네. 막 맞아요. 빠져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걸 버리게 돼요, 그 과목을. 그럼 막판에 그것 때문에 패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많은 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약속을 지키자.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연 이슈에다가 우리가요, 또 뭐 평가사 관련된 부분을 궁금하신 거 설명드렸고요. 기타 질문 관련 부분에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참 공부라는 걸 1년, 2년을 하다 보면은요, 대부분들이 이제 슬럼프가 와요. 대부분들. 그러니까 보통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슬럼프가 언제 오냐면 11월부터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공부하다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가고 4월달 정도에 대부분 모의고사를 봐요, 일반적으로. 그럼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대부분들 말할 때 공법이 한 50점은 안 나오겠어? 6개월 했는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시생 기준으로 4월달 모의고사 보면은요, 한 25점 나와요. 일반적으로. 거기서 멘탈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밖을 봤더니 벚꽃이 막 펴요. 내가 공부해서 뭐하나. 없애버려야 돼. 안 하고 말지 하고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공부를 포기해. 그걸 내가 뭐라 했어? 그걸 벚꽃 엔딩이라고 해요. 봄바람이 날리는 흔들리는 꽃들 이렇게 포기하는 거야. 그런 일이 몇 번이 와요. 그걸 이겨내셔야 되거든요. 네. 여름 휴가 때 한번 오죠. 가을에 또 추석 때 한번 오죠. 그걸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못하면은 장수하게 되거든요. 슬럼프를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해도 되고요. 있었으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다. 1차 공부하면서 언제쯤 슬럼프가 있었는지. 예컨대 난 이렇게 공부했더니만 큰 슬럼프가 없었다 해도 하셔도 되고요. 솔직하게 이거 얘기해 주시면. 하긴 뭐 직장인들은 근데 뭐 정신 없어가지고 그렇기도 하겠죠. 슬럼프가 없을 수도 있어. 대준님은 대준님은? 기억에 남는 슬럼프? 저는 뭐 특정 시점이 힘들었고
힘들었다기보다는 특정 부분이 과목 안에서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좀 슬럼프가 왔는데 민법에 이제 지상권 뭐 특수지상권 이쪽 부분을 공부하면서 양도 방대한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아 이거 다 챙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버리면 되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득점자니까. 저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점수는 더 잘났잖아. 저는 이제 끝까지 끌고 가다가 점수가 잘 안 나온 것 아.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공부할 때 좀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시사 선택에서. 네, 그래서 계속 보려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어도 그냥 까먹어도 계속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겨내려고. 그럼 대주님 말은 슬럼프가 공부 내용 중에 어려운 게 나왔을 때 네. 출제 문항수는 많지 않은데 내용은 그렇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그럴 때는 이제 정답은 선택과 집중 그렇지. 이거예요.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버리는 게 맞아요. 공법은 예를 들어 뭐가 돼? 40문제 중에서 24개 맞으면 60점이거든요. 하나 물어보죠. 공법이 60점 나왔을 때 합격 확률은? 60점이면 무조건 붙을 것 같아요. 90% 이상. 90% 넘어. 90% 90%야. 100%지 뭐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법 60점 나오면 10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16개는 틀리도록 허락돼 있다. 그러니까 절대 조바심 내지 마라. 끝까지 거 틀리면 그만이다. 그렇죠? 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목표는 합격이니까. 100점이 아닌.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민지님 같은 경우는 슬럼프가 어떤 게 있었을까? 저는 딱히 슬럼프가 없었는데 근데 슬럼프가 없을 수 있었던 게 제가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하루하루 항상 이렇게 리프레시 몇 끼 드시나요? 발레하고 있어요. 오, 발레스럽다. 느낌이 진짜. 발레스럽다. 발레스러워. 이제 털은 백조 털인가요? 그런가 보다. 오늘 백조 느낌? 호수에서 온 거잖아. 나나나나. 발레를 그 따로 취미로 하기에는 발레가 좀 이렇게 헤비한 취미 아닌가요, 약간? 조금 접근이 어렵다. 그렇죠. 네, 예. 그럴 수 있는데 요즘은 성인 취미 발레 학원들이 워낙 많이 생겨서 네, 그냥 취미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가서 좀 스트레스 풀고 오면 그 발레 끝나고 나서 또 공부를 살짝 턴 한번 해주실 수, 안 되겠죠? 예, 농담입니다. 취미로, 네. 운동 같은 취미로. 근데 운동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 맞아요, 관리를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그게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공부하려면 체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원하는 스포츠 같은 거, 뭐 탁구라든 볼링을 하든 당구를 치든 발레를 하든 뭔가를 좀 취미생활 하면서 하는 것도 우리 리프레시에 좋지 않을까. 그러면 체력 관리는 저기 발레로 하셨고 멘탈 관리는 따로 안 하셨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멘탈 관리하는데 멘탈 예. 공부할 때는 멘탈이 문제가 없었어요. 센 양반이 있어요. 아니 교수님 강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지. 흔들릴 틈이 없었어요. 그렇지. 쉽지 그렇습니다. 않은데. 예. 혜진 씨는 방금 봐요. 재미 나왔지. 바로 질투하는 거 봐. 유머에 대한 부심이 있어가지고 재밌다라 누가 자기보다 더 재밌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공격적으로 아니, 저거가 바뀌고. 재밌어. 대준 씨는 체력 관리,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체력 관리는 이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수영을 와, 이분들 참 뭔지 모르겠다 진짜. 공부 수험 생활하는데. 네, 수영이 뭐 며칠이죠? 일주일에 2번은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간다며. 네네네. 화요일 목요일. 네. 화요일 목요일에 수영을 해서 아침에? 네. 몇 시에? 아침 6시 7시에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이네. 직장인은 오후에 시간이 없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뭔가를 하려면 오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목은 그 오전에 수영을 했고 월수금은 오전에 민법을 봤네. 네, 맞아요. 와. 확실히 아침에 인간이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하면 하루가 참 꽉 채워지는 것 같아요. 멘탈 관리는 주로 어떻게? 멘탈은 저는 그러니까 공부 시간 확보를 많이 못하는 게 조금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서 그걸 그냥 의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만들어서 했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네. 지금도 6시 일어나십니까? 네, 이제 공법 듣고 있어요. 오늘도 듣고 왔어요. 듣고 왔어요. 듣고 오셨어요? 네. 와. 오늘은 뭐라든가요? 오늘은 그 6-3인가 강의 들었는데 네. 2주차 거? 네. 아, 고장. 아니요. 그 기초이론 6-3을 들었는데 오늘도 노래 부르던가요? 건축법이었고 건축법이었지. 노래 불렀어요. 아. 네네네.
내끼지 마. 대수선이라고 등설에 차 대수선. 멘탈 관리는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근데 결론적으로 하셨다. 이 1차에서 고독점한 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슬럼프의 극복 방법은 나름대로 어떤 체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 좀 조그만 시간으로 할 수 있는 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에 가장 도움됐던 사람 아니면 뭐 공부 도움됐던 거 아니면 공부 좀 방해됐던 거 이렇게 한 개씩만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이건 아내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기회 주는 거야. 공부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역시 옆에 있었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자친구. 네. 당시 여자친구. 여자친구도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방해를 준 것도 부인이죠. 지금 분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날 때 뭐 카톡 연락이라든지 통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주고 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좀 방해됐던 건 어떤 거? 회사? 회사는 항상 제 인생에 회사는 도움을 주지. 월급 주는데. 공부해. 그렇지. 회사는 많이 방해가 됐죠. 우리 민지 씨는? 저는 남편. 좋아요. 아까 그 책 읽었던 거 카바가. 이제 말해야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살다 보면은 가장 소중한 사람도 배우자고 맞아요. 이제 네. 가장 방해를 많이 하는 것도 배우자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이쯤 살면 잘 조율해야지, 그거를. 방해됐던 건 어떤 거예요? 방해 역시 없지 뭐. 회사. 회사가? 네. 회사 직원들도 뭐 이렇게 저기 상사가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보고 막 뭐야 하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네, 시간이 안 되니까. 만약에 시간이 올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됐다면 공부 방법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준 씨부터. 저는 지금에서 크게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올로 공부할 수 있는 네.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1, 2차를 이제 그러면 동차를 도전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바뀌었지.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교수님들 강의 자료 위주로 보면서 좀 짧게 복습 많이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민지님은요? 저도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동차를 준비했으면 했지 공부 방법은 전혀 바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 그런 거네. 네. 스타일이. 이번에는 우리 밸런스 게임 한번 진행해 주실까요? 밸런스 게임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뭐 들어왔나 보네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지금까지 진지한 얘기를 했어요. 공부의 뭐 방법이나 뭐 방법론 등등 어떻게 할지 뭐 등등 굉장히 뭐 고득점자들의 공부 방법을 들어봤고요. 수험생들이 편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긴장 푸시고 생각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은 뭐가 되겠습니다. 먼저 밸런스 게임 둘 중 더 나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종호 쌤도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 여기 이렇게 한 개씩 쭉 한번 네. 우리 대주님 그다음에 민지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이게 되게 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가 메가랜드에서 강의를 수강할 때 정규 강의냐 요약 강의냐 밸런스 게임 하나만 고르시는 거예요. 저는 정규 강의. 정규 강의. 네, 저도 정규 강의. 그러면 정규 강의 쪽을 듣는 것이 맞다고 다 보는 거네요. 네. 그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쭉 하고. 두 번째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저는 온라인. 저도 온라인. 저는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나도 오프라인. 오케이. 세 번째 1차 다시 본다면 학개론 80문제, 민법 80문제. 학개론 80문제. 저도 학개론 80문제. 나는 학개론 2만 문제로 괜찮아. 오케이. 네 번째 독서실에 왔는데 짜증나는 상황. 이어폰을 놓고 옴 또는 책을 잘못 가져옴. 집에 다시 못 가는 상황. 저는 책을 잘못 가져옴. 책을 가져옴. 저는 이어폰을 놓고. 이어폰을 놓고 왔다. 오케이. 저도 뭐 책을 잘못 가져온 상황. 이 책이요 어떨 때 많이 하냐면 공법이랑 공시법을 많이 헷갈려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헷갈릴 수 없는데. 가끔가다 공짜만 보고 갖고 오는 거야. 내용 보지도 않고 수업하다가 나가 어디가 책이 없어요. 여러 번 봤어요. 다음 밸런스. 다음 거. 시험장에서 가장 화나는 상황은 옆에 다리 떠는 사람, 볼펜 딸깍딸깍하는 사람.
이거 보기만 해도 둘 다 화나는데 둘다인데 이거. 볼펜 딸깍딸깍. 저도 볼펜 딸. 나도 볼펜 달고 죽여버려야 돼 이거. 여섯 번째, 수업을 수강하는데 재미난 수업 혹은 진지한 수업. 스타일. 저는 재미. 저도 재미나서. 나도 둘 다 재밌는 내용에 거. 충실하다면. 네. 그렇죠? 네, 뭐 재미나다고 재미만 하면 안 되잖아. 또 흥분하고 그래요. 재미 나오니까. 당연히 그 내용에 충실해야지. 네. 대부분 재미나가 좋아하는 거야. 맞습니다. 재밌네. 요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음. 정규 강의, 요약 강의 두 분 다 이제 정규 강의 위주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죠. 네. 정규 강의 좋습니다. 정규 강의만 잘 소화해도 합격하는 데는 무리 없다. 무리 그치. 없다. 오케이.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은 두 분은 온라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게 시간 가장 관리지 장점인 뭐. 것 네. 같아요.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오프로가. 네, 저희는. 불가능하니까 온라인. 근데 오프라인 장점은 뭐냐면 이게 나오면 어쨌건 해준다는 거. 나오면 어쨌건 해준다는 거. 네. 따라만 오면 된다는 거. 두 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학습 계획을 잘 세워서 약간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맞아요. 크게 관계는 없는데 사실 그게 없는 분들, 그게 없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직장 생활, 육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그래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한 잔도 못 마시고 그런다는 거죠. 개론하고 민법 중에서는 왜 개론을 다시 보고 싶으신지. 민법 80문제는 생각만 해도 갑자기.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가불병이 있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까 특수 지적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학계로. 학개론, 네. 학개론 자신 있으니까 두 분 다 또 학개론 고득점자니까. 이게 이제 개론들을 좋아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수리 능력이 좋은 분들이야. 일반적으로 수리 능력. 이 좋으신 분들이 외워서 푸는 게 아니거든. 네. 읽어보고 판단하는 거야. 뭐가 타당한지. 그걸 아는 거거든. 난 개론이 싫어. 명확하게 법에 써 있어야 돼, 법에. 그래야지 이거를 뭐가 기다리다 말할 수 있는데 근거도 약하고 판단해줘야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애매한 거지. 얼굴 한 10초 앞에서 개론이 싫어. 호흡 끔찍해 나도 막. 나는 민법이 나. 독서실에 오셨는데 짜증나는 상황. 이어폰을 놓고 왔다? 아니면 책을 잘못 가져왔다? 책을 잘못 가져오면 저는 책을 잘못 가져온 걸. 책을 둘다 어쨌든 그랬어. 네, 아니 그날 여기 이어폰 있어. 딱 과목을 정해서 이 과목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온 건데 책을 잘못 가져오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어폰을 잘못 가져오면 그냥 가져온 교재를 보면 되는데 책을 잘못 가져오면 뭔가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저는. 맞아. 그 저기 공부는 주로 어디서 하셨나요? 저는 집에서. 하긴 네. 했는데 독실에 갔을 때 상황이라면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네. 예. 주로 공부는 어디서 하셨어요? 저 주로 집 아니면 회사에선 차. 회사 차에서. 차 안에서. 자리에서 못 하니까.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네. 그 차에 저기 차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강의 운전대 이렇게 핸들. 나 막 어쨌건. 그 핸들에 많이 매달려 있었겠네 나. 이렇게 매달려서 매달려서. 짬 시간을 활용해야 되잖아. 어. 나도 그런 적 있어. 중개사 수업 날이었어. 평가스 책을 하셨고. 잘못 가져간 거야 책을. 음. 요약집을 옛날에. 와 돌아버리겠는 거야. 다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했지 뭐. 그래서 해야죠. 헛소리 삑삑하고 하지. 이어폰을 안 가져오면 왜 불편하죠? 일단 저는 무조건 인강 위주로 음. 공부를 했으니까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그 특징이 인강 위주로 보냐 아니면 책을 많이 보냐 그 차이겠지. 여기 또 저 보조자료 많이 활용해 그치.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혹시 메가랜드 이북은 좀 활용해 보셨나요? 그냥 이북? 아니면 종이책만? 전 종이책. 저도 주로 종이책. 요즘 또 이북도 많이 쓰시더라고. 거의 그한 교실에 한 요즘에는 한 20%? 이북이 생각보다 그 요즘 젊은 층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우리 때는 그냥 뭐 이 종이책이 좋은데 그렇더라고 보니까. 시험장에서 가장 화나는 상황. 볼펜 딸깍딸깍 다리 떠는 사람. 볼펜. 볼펜. 예, 청각적으로 네. 이게 네. 우리 수업할 때도 있어. 앉아가지고 계속 이래. 네. 계속. 그 색깔펜이나 막 돌아버리겠는 거야. 집중해야 돼 내가.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펜 나요. 근데 시험장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맞아. 혹시라도 이제 2차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너무 눈에 거슬린다 싶으면 감독관을 통해서 제재하든지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서 극단적으로 내가 트라우마처럼 싫어하는 걸. 근데 이 밸런스는 좀 더 재밌게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볼펜 딱딱 하는 거하고 감기 걸려 코 푸는 사람. 와, 이 두 가지 어떻게 하면 미치겠는 거지. 맞아. 근데 아프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게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콜은 풀어도 싫고요. 먹어도 싫어요. 너무 들어요. 네. 맞아. 너무 들어요. 옛날에 감기 걸려가지고 수업하다가 계속 이렇게 먹었단 말이야. 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고질가만 먹어요. 나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창피했어. 그러다 얘기했잖아. 아니 수업하는데 그건 뱉냐 내가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맛있어 먹는 줄 알아? 그죠? 그랬던 기억이 나. 적극적인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감독관을 통해서든 이렇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 맞아. 있으니까. 무의식 중에 하는 거야. 수업은 좀 진중한 수업이나 재밌는 수업 중에서는 재밌는 재밌는 수업. 내용적으로 뭐 충실하다는 전제하에. 전제하에서 재밌는 수업이 좋은 이유는 뭐 저 같은 경우는 1차 들을 때 이제 이게 딱 이종호 교수님하고 최희대 교수님 스타일이 이렇게 되는데 최희대 교수님한테 되게 죄송한데 강의 들으면서 좀 고통을 받다가 이종호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많이 힐링하면서 웃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말도 많이 하더라고. 네. 근데 또 밸런스가 맞으니까 네. 두 사람 둘 다 막 날아가면 힘들고 맞아요. 둘 다 진지하면은 미치겠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라는 이렇게 쉴 공간이 필요한 거야.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 같아. 맞아. 강사 구성을 하다가 한 명이 좀 이렇게 좀 나대면 한 명은 좀 이렇게 좀 진지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재미난 수업을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2차 수업 중에서 뭐가 재밌어? 지금 듣고 있는 수업 중에서. 지금 신경사겠지 김상진 뭐. 교수님. 네. 김상진. 맞지. 공법은 자꾸 꼬상철 거 들어야지. 이상구 눈치를 보는 것 아니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오해하지 말게요. 공법에서는 고상철이가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동생이고 나는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상철이하고 나하고는. 네. 계속 같이 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상철이 수업하고 내 수업 같이 듣는 거 추천드려요. 꼭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진짜로.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자꾸 눈치를 갖다가 뭐 내 눈에 보이거든 지금. 내가 잘 보여 지금. 민지 씨가 자꾸 형 눈치를 보면서 말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들어봤더니 민지 씨는 상철이 수업 듣고 우리 그렇죠. 대준 씨는 내 거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요. 잘해서 어떻게 한번 만점을 한번.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밸런스 게임은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번 이야기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꾸며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이 영상 댓글이나 맥고라 홈페이지에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뭐 들으시다가 내가 얘기한 거였는데 라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고득점자들한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약에 이제 방송이 끝나다 하더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맹대주님이나 강민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추적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문자로 답변을 꼭 받아올 테니까 해드릴게요. 문자로 받아올 거예요. 괴롭힐 거야. 되게 친절해요. 다 알려줘요. 카톡 54개 막 이런 거. 요거 답변해 주시고 요거 답변해 주시고 요건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힐 거야. 끝까지 괴롭힐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재밌는 영상이 다음에 또 업로드될 예정이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1차 때도 이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조금 약간 흔들리고는 있는데 이 시점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고 1차 때는 머리에 남는 게 많거든요. 근데 2차는 왜 이렇게 머리에 남는 게 없는 맞아. 느낌이 들어요. 앞에 거 1주차에 배우고 8주가 지나잖아요. 다시 앞으로 오면 광역도시계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듯이 계속 또 들으시면서 우리 상곤이 형님 같이 들으면 아마 공법은 80점 이상 나올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짠거 같잖아. 55 6657